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우리 박지영 연구원이 온 지가 벌써 2년이 됐고 맞습니다. 우리 사수 염동찬 연구원이 워낙 부지런하다 보니까 아래서 네. 훈련을 많이 된 친구인데 왜 당신한테 펀드 플로우만 시키지?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잖아 지금. 염동찬이가 지금 하여튼 뭐 다른 거 다 당신이 쓴 데이터 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이. 네, 일단 데이터 업데이트 쪽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펀드 플로우 이게 지금 세 번째 썼어요. 벌써 한 네. 3주 넘었는데 제가 오늘 녹음을 하지만 아침에 좀 약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추가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네. 데이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내 생각에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따로 빼서 좀 약간 정리해 보면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럴 때는 꼭 펀드 플로우 외에도 다른 데이터들 보면서 해도 돼요. 네. 동창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해.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고민을 많이 하지. 이거 되게 독특하네. 데이터를 만지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추가될 거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자금들의 흐름을 좀 보시려고 우리 신유호 팀장이 아마 오더 내린 것 같은데. 네. 자금은 그림자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약간 지쳐진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봅시다. 그리고 오늘 펀드 플로우 소개도 해주고 네. 박지현 연구 쭉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시작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에서 펀드 플로우랑 ETF 담당하고 있는 박지영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식형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주식형 4페이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제 주식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이랑 섹터별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유럽 쪽 자금이 조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DM 쪽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주 연속으로 좀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좀 순유출 흐름으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영국이랑 프랑스 쪽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화권, 이제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불리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형 자금이 15억 달러 가량 순유출 흐름을 보였는데 7월 1일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타격보다는 일단 특정 공모펀드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공모펀드가 혹시 어디예요? 여기 지금 그런 게 포인트. 8페이지에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요 지금 밸류랑 그로스 두 공모펀드에서 관련된 자금이 조금 유출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화권 자체적으로 봤을 때 연초 이후에 계속 순유입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 주에 급격하게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큰 뭔가 매크로적인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요 일시적인 흐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이다? 네. 그냥 중국에서 왜 또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차익 실험 이랬지? 뭐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잖아. 일단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행사가 있었지만 이 전날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요거 있어서는 이제 공산당 행사가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일단 요 개별 펀드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펀드 이슈가 뭘까 궁금하네 갑자기. 알았어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 일단 지역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4페이지 보시면은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섹터별로 보시면은 이제 시크릿컬 관련주 측면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소재랑 산업재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각각 유입 강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6페이지 봐주시면은 이제 섹터별로 주간 유입 강도 차트로 그려놨고요. 소재 마이너스 0.3, 산업재 0.85, 금융 0.98 이렇게 시크릿컬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림 4번에 이제 월간으로 시크릿컬 자금 유입 흐름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들어오다가 요번에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고 또 이번 주에 좀 특징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으로 조금 넘어가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6페이지 다시 봐주시면은 그림 9번에 나타났는데 이머징 위주로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많이 모습을 빠지지 보이는. 않아요, 이 부분이? 이머징은 앞으로도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이 부분이 좀 보고 내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수급 포인트 같은데 네. 이머징 채권들을 그냥 팔고 이머징은 그래서 금리 올리는 것 같고 이렇게 네. 그렇게 봐도 되는 네, 건가요? 금리 인상이 지금 이머징 지역에서도 멕시코나 이런 할 부분에서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돈이 올리고 빠져나가고 있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재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순유출 이어갔지만 유출 폭이 조금 축소가 됐다라고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원래 7월 1일에 예정되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늘 5일로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고 왜 이제 불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UAE 같은 경우가 감산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어느 정도 했지만 감산 기간 자체를 이제 연장하는 데 있어서 좀 합의에 이루지 못한 약간 감산 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테마 ETF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XRT라고 유통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유통 관련된 ETF로 XRT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간 유입 강도 기준으로 했을 때 23%가량이 순유입이 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7.6%가량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이 지금 XRT ETF 자체의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이슈에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는 거라 봐도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YTD 기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점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추세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페이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상장 ETF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장 ETF 이번 주 한 줄로 이 요약을 자료에서 하자면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앞에 수급을 보여준 다음에 네. 내가 봤을 때 어느 ETF가 좋아 보이더라 네. 얘기하는 자료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치주랑 성장주 모멘텀이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입 강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ETF인 XRT가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어디에서 자금이 많이 빠졌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치주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15 보시면은 이제 이거 지금 SPDR S&P 400 이 밸류 ETF 자체가 지금 가치주 ETF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입 강도 기준으로 거의 한 50%가량 빠지면서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입 강도 기준으로는 이제 경기 소비재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약할 수 있겠고 유입 강도 빠진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가치주 중소형주 측면에서 조금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주 위주 그리고 IT 위주로 ETF가 이번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림 16번 봐주시면 이제 테크놀로지 ETF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달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유입 강도 역시 이번 주에 뭐 XLK ETF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유입이 되면서 추세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ETF가 조금 많이 빠졌냐 하면은 이제 중국 ETF가 조금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네. 원래대로 하면 미국의 IT 쪽 ETF들이 좋았잖아요. 네. 성과도 좋고 돈도 들어왔고. 네. 반면에 우리 증시에서 IT는 생각보다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그렇다면 나라별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 좀 연동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번 주랑 한 2, 3주간 되게 부진했던 곳이 중국이거든요. 이 네. ETF 보면 확실히 그거는 돈도 빠져나갔고 네. 담당자로서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죠.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에 빠졌던 이유가 그동안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왔던 게 중국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연설을 듣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그 전에 하락하지 빠졌다며. 않았나. 그 돈은 그 100주년 연설 전에 좀 돈 좀 빠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6월 30일 하루 동안 빠졌던 금액이고 그렇죠. 그 전에는 일단 어느 정도 그 쭉 자금이 유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 모멘텀이 부진했다기보다는 그날 하루에 뭔가 특징적인 이슈가 있어서 빠졌다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경제 정책이나 뭔가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진했고 오히려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라든지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좀 경제를 어떻게 부양시킬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던 것인데 이런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연설이 나왔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 ETF 측면에서 중국이 많이 빠졌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 관련 ETF가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게 더 이어지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사실 이번 주에 조금 특징적으로 많이 빠진 것은 맞지만 지금 이 100주년 기념 행사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지속될 모멘텀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조금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어떤 얘기 좀 할 건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관련된 얘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펀드 플로우 자금 관련해서 중소형주나 대형주 측면에서 합산을 했을 때 순유입된 것은 맞지만 사실 그 유입된 금액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진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긁어서 다 만들어가지고 서메이션 해서 만든 데이터죠. 맞습니다. 노가다를 많이 띈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노가다라기보다는 일단 데이터 포맷 만드는데 조금 그쵸? 시간이 많이 이게 걸렸다. 기술이지 뭐. 그래서 오케이. 이거를 보면 하여튼 유입 강도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전체 AUM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자금이 그쵸. 들어왔는지 요거를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거를 분석하는 게 조금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월간 기준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월간 기준으로 이제 한국 대형주 기준으로 5월 달에는 18억 달러 가량 순유입세를 보였는데 이 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왔느냐 살펴보면은 이때 5월에는 이익 추정 시 상향 조정 모멘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5월 달에는 조금 작용을 했던 것이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 추정 시 모멘텀도 부족했고 대형주 위주의 조금 주도 섹터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달러가 조금 6월 달에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으로 돈을 유입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20번 봐주시면은 6월달 기준으로 현저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번 주 지난주 역시 자금 유입이 크게 발생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계속.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의 자금 유입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직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전자 같아요. 전자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맞습니다. 사줘야 들어오는데 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같지 않아서. 근데 그래도 전자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는 오늘은 좀 사려나?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림 20일이 상당히 그냥 딱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보면은 하여튼 그 주가는 올라왔는데 그쪽은 그 돈 유입은 네. 상당히 더딘 느낌을 확 받게 되는. 맞습니다. 사실 한국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금 대형주 위주의 모멘텀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이제 종목 차별화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대형주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있을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섹터별 내용은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데이터인데
그것도 잠깐 얘기 좀 해주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이랑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IT, 가전 요 정도 중심으로 성장주가 반등을 했었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크리컬 위주로 지금 시크리컬 위주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빠지는 자금이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은행, 그리고 증권 이렇게 시크리컬 위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조금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주 나온 데이터니까 여기 이제 펀드 플로우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좀 더 아이디어를 넣은 그림 하나 정도씩은 공유가 네. 가끔 있으면 해가지고 당신의 내 생각은 이걸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이런 거 훈련하는 게 우리가 추론하고 훈련돼야 우리가 네. 주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워낙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여서 앞으로 되게 되는데 우리 염덕찬 연구원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동창이도 참 상가집 갔다 왔죠. 저는 네. 토요일 날 갔었는데 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요. 잘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래도 영상 오전 매일 아침에 나와서 동영상 찍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서 알겠어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고 뭐 몇 가지 아이디어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펀드플로우에 좀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뭐 이 동영상 밑에 댓글 남기시면 우리 박 연구원이 보고서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